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이태복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혈통 국내 들여온 시스말 혈통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트로이카인, 매니피, 비카, 포리스트 캠프 요 세 마필은 이전에 했고, 자 이번엔 네 번째로 액톤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혈통 분석 전문가 강태성 위원을 모시고 액톤파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그동안 이제 세 번의 이 혈통 분석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마서의 소속이 아닌 민간 목장 소속인 이 액톤파크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액톤파크를 알아보는데 앞서 가지고 좀 국내외 뉴스 중에 이 경마 뉴스 중에 좀 특징 있는 뉴스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경우에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3강 경주가 열리는데,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이렇게 세 개의 경주가 거의 한 5주 안에 다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켄터키 더비하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한 마필이 연속 재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상간마 탄생에 좀 미국 경마계가 들떠 있는데, 자 그 우승마에 대해서 잠깐 또 강태성 의원이 해외 경마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 상간마 경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켄터키 더비 그리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제패한 이 간마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이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I'll have another입니다. 일단 이 마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물론 경주력 자체도 훌륭한 것이지만 마필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이너입니다. 메이저들이 아닌 마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죠.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2,400m 최장거리로 펼쳐지는데, 거기서만 우승하면은 정말 지금 뭐 스마티 문학의 부마인 스마티 존스가 2관을 달성하고 3관도 뭐 강력한 후보였는데 아쉽게 뭐 준우승하면서 3관마 달성에 실패를 했었죠. 그 경주만 보면은 스마티 존슨이 우승한 경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마필의 견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착을 한 거지. 그 경주에서 그 견제만 없었다면 분명 3관을 달성하였다고 이래 봅니다. 미국 경마계 오랜만에 3관마 탄생을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6월 4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어제 6월 3일 경주에서 국내 산마, 그러니까 국내 경마계 최다 연승을 기록했던 미스터 파크, 지금 오늘 알아보는 그 액톤파크의 자마인데, 이 마필이 경주 중에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17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또 이 기존의 마필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강한 승부 의지와 그 스태미나를 갖췄던 미스터 파크가 좀 아직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경주를 떠난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뭐 어제 그 경주 보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 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마 팬으로서 한마디로 안타깝다, 슬프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경마에서 경주마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부담 중량은 맥시멈을 61kg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바이 월드컵 같은 경우 더비 경주가 열리긴 더비 경주가 열릴 때 이 3세 마필들이 59.5를 달고 뜁니다. 분명 무리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이 북반구와 남반구 마필들 간의 핸디캡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59.5를 다는 것이지,
사실 이 남반구 마필들은 조금 있으면 4세가 되기 때문에 이 59.5라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3세만한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4세 마체가 완성이 되더라도 이 61kg라는 부담 중량은 그 어떤 경주마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 경마계의 정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럼 미스터 파크 63, 터프윈 64 이런 살인적인 부중은 한번 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필이 너무 세도 또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해요. 이게 핸디 경주 특성상 이제 너무나 능력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63까지 매다가 이제 그 다리가 고장이 났는데 이 핸디캐프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이번에 같이 출전한 마필들 미스터 파크 경기 출전한 마필들 거의 뭐 모든 핸디를 51을 받았습니다. 최저 핸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63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사고를 앞으로 방지하려고 하면은 조기사들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만 내보내서 미스터 파크라든가 아주 굉장한 절정의 기량을 가진 경주마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핸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피하겠죠. 기껏 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1군에서 상금도 많고 딱 했는데 미스터 파크 2주에 출전한다 하면은 뭐 능력마들은 에이, 다음 주에 가자 그러고 피하는 게 현실인데 하여튼 좀 최강의 마필 터프인 스마트 문학과 더불어 트로이카를 형성했던 미스터 파크가 좀 안 좋은 걸로 경주를 떠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서울 경마를 보면서 서울 경마 부산 경마를 보면서 가장 근성이 강한 마필은 이 마필이 아닌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이번에 우승하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부산광역시장배에서 정말 기대를 했어요. 터프인 스마트 문화 미스터 파크 그랑프리에서 나란히 1, 2, 3착을 했는데 이 마필들이 이제 부산의 경주로에서 붙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액톤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예전에 마사의 시스말에서 이제 뭐 트로이카라 할 수 있었던 게 뭐 예전에는 이제 디디미, 피어슬리, 사이코베블 그 후에 이제 뭐 컨셉트 윈 이런 마필들이 각광을 받다가 마사이가 좀 적극적인 시스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매니피, 비카, 포리스트 캠프 현재는 이 세 마필이 거의 뭐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민간 목장에서 이제 액톤파크를 시스말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톤파크의 자마들이 금년도에 한 50두 정도가 이제 실전에 이제 뭐 당장 6월부터 이제 계속 나올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워낙에 이제 이 액톤파크 자마들이 이제 미스터 파크 같은 경우에는 포인 마필이었고 그 다음에 외산 마필로 들어왔던 마필 중에 이제 액톤파크라는 그 시스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 그 자마가 서미트 파티입니다. 이 마필이 서울 경주에서 데뷔해서 단거리에서 뭐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이면서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이 서미트 파티 때문에 액톤파크가 좀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부경에서 뛰고 있는 퀀텀이나 미스터리보이 그 다음에 서울에서 뛰고 있는 안말, 강자, 금비 이런 마필들이 성적을 내주면서 액톤파크가 상당히 괜찮은 시스말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시돌 목장에서 그 마필을 수입을 해서 이제 교배를 받으면서 종부를 해서 그 자마들이 올해 이제 한 50두 정도가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또 마사에서 이제 이 트로이카 이후로 시스마를 수입해 왔던 호크윙도 이제 금년도에 이 자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이제 원쿨캣, 피스룰즈 이런 마필, 그다음에 그 후에는 또 오피서 자마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제 민간 목장에서 수입을 해온 이 액톤파크가 마사에서 고가에 수입해온 이런 시스마들과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입장입니다. 자, 우선 액톤파크의 우선 첫 번째로 액톤파크의 그 현역 시절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23전 6승을 했고 그 다음에
G1 레이스 블랙 타입에서 4승을 했고 G1 레이스에서 1승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슈퍼더비 그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전체적인 성적은 그러니까 뭐 승률 이런 걸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엑셀런트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필의 현역 시절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 미국에서 밀리언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톤 파크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액톤 파크가 현역 시절 활동하던 시기에 뭐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들 비카라든가 매니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강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강자들을 제치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경주력의 경주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류는 되지만 초1류는 되지 못하는 그런 경주마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슈퍼더비에서 그래도 이제 그 블랙 타입에서 4승을 했는데 그 G1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우승한 게 이제 슈퍼더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이때 가장 강한 강자들을 꼽으라면은 넘버 원은 카리스마티, 넘버 투는 매니피. 이 두 명이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동시대 최강의 강자들이었고 이 액톤 파크는 그들보다는 분명 못했지만은 그만의 장점, 즉 2000m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모든 분야, 그러니까 모든 거리에서 고른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능력은 됐지만 그 분야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카리스마틱이나 매니피라는 당대 최강자들에 비해서 분명 20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9년 펼쳐진 슈퍼더비 경주입니다. 이때 이 매니피가 못 쫓아옵니다. 이 액톤 파크를. 액톤 파크가 4코너 돌면서 이제 외곽에서 감아오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매니피가 그걸 쫓아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때 매니피는 2000m에서 한계를 보였던 거고 이 액톤 파크는 2000m에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주 이후에 이제 이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출전을 하지만은 뭐 제대로 된 경주 능력을 펼쳐주지 못하고 12차 그리고 신기일전에서 이제 2000년 들어서 이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이 두바이 월드컵 브리더스컵 모두 이 2000m 경주입니다. 그만큼 2000m에 적응력이 있다고 이 현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브리더스컵에서는 졸전을 펼쳤지만 이 두바이 월드컵에서는 이 5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두바이 월드컵 경주를 보면은 이 우승을 두바이 밀레니엄이 했는데 이 두바이 밀레니엄이 선행을 이끌고 한 몇만 신차 계속 앞서갑니다. 이 창마부터 그 이하의 말들은 이 화면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뭐 엑셀런트한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액톤 파크가 묻힌 겁니다. 2000m를 1분 59초대에 끊었으니까는 1000m를 1분대에서 다 끊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그때 보여준 이 두바이 밀레니엄의 경주력은 환상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액톤 파크는 좀 특이하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마사에서 한국 마사에서 수입을 해온 게 아니라 민간 목장인 이시돌 협회 그 목장에서 수입을 해와서 제가 알기로 지금 한 교부를 한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제 종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 생산 현지에서의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체나 생김새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초창기에 300만 원, 지금은 5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이런 교배를 한다면 사실 500만 원이 생산 농가한테는 큰 돈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이 교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언제나 이 액톤 파크는 뭐 차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사에 했어 좋은 말 못 받으면 그다음 갈 수 있는 곳이 액톤 파크라고 이렇게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톤 파크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현지 목장에서도 전부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이 49의 계열이 지금 한국에 시수말이 4두나 들어와 있는데 그 말은 이 한국 경마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친화력을 보여주는 계열이 이 49의 계열과 고네스트 계열이라는 점은 이 생산 농가 모두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김새를 보면은 49도 그렇고 물론 이 제가 49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보면은 물론 뭐 그 해상도에 따라서 틀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차장이 좀 길어요. 좀 길고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고 대신에 이 강력한 이 엉덩이가 후구가 강력합니다. 진짜 이래 보면은 딱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쁜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게 바로 이 액톤 파크의
성공의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 시스말 시장은 조금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마사회가 이제 생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좋은 시스말을 무료로 이렇게 교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배료 개념이 좀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티 존스가 일루시브 퀄리티 자마던가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루시브 퀄리티라는 그 시스말이 별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 스마티 존스가 이제 상간마에서 2관을 차지하고 막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마필의 그 교배료가 10만 불 이상으로 팍 뛰어버리면서 뭐 리딩 사이어까지 그 올라갈 정도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아버렸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미스터 파크가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 액톤 파크도 이제 교배료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최고의 그 시스말로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 미국 같은 사례를 그대로 한국으로 적용을 하면 근데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에 열악하죠. 예. 환경이 열악하고 사실 액톤 파크 자마들 미스터 파크를 비롯해서 금비, 미스터를 보이, 액톤캐 하여튼 수입된 모든 자마들의 성공률을 펼쳐보면은 최상위급 A뿔뿔을 줄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미스터 파크 저기 액톤 파크 같은 경우는 교배를 만약에 이 마사에서 교배를 안 한다. 교배를 안 하고 마사에다 돈을 받겠다 그러면 이 교배로는 1,000만 원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일 겁니다. 마사에도 예전에 제가 들은 소식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교배료를 받아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무료로 지원하시지. 그렇죠.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이었어. 솔직히 대형 목장들 빼고 영세 목장들에서는 그 돈을 감당할 여력이 과연 될까 할 때 의문이 듭니다. 그 마사회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 교배를 하고 이제 좋은 시스말, 뭐 신트로이카, 매니피피카, 포리스트 캠프, 그다음에 후대에 있는 이제 나중에 들어온 그러한 호크잉, 원클캐, 피스룰즈, 오피서 이런 시스말들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생적으로 액톤 파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말, 마사회 소속 시스말과 경쟁하기에는 좀 불리함을 핸디캡을 안고 가네요. 그러니까 좋은 모마들은 마사회 소속 시스말들한테 먼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이제 많이 액톤 파크로 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는 이제 좋은 씨앗말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이제 신의 시스말들과 대결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액톤 파크 같은 경우는 미스터 파크라든가 쟁쟁한 후대 마필들이 있고 비와 신세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 불패라는 걸출한 마필을 생산했기 때문에 분명 이 민간 목장 시스말 중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액톤 파크와 비와 신세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 생산 현지 쪽 그 평가도 조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액톤 파크의 그 혈통적인 그 특징은 뭐라고 조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혈통표에서 많은 부마, 모마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포티나이너입니다. 포티나이너 계열은 한국 경마와 가장 친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계열입니다. 이 포티나이너 계열 지금 수입된 액톤 파크, 비와 신세이키, 필드 아스카 그리고 폐사됐지만 야시마 저펜 그리고 최근 수입된 마이너 실렉트 등 많은 이 계열의 시스말들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인식 자체는 포티나이너는 한국에서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티나이너 계열은 언제나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티나이너는 2세 때부터 이 촉망만 없는 경주마였지만 상관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원 경주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거두면서 인류 경주마로 거듭 태어났는데 이 스타드 생활을 가서 시스마 생활을 가서 초장부터 아예 대박을 터뜨려 버립니다. 1992년 리딩 프레스맨 사이어 그의 데뷔한 시스말들 중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리딩 사이어에도 3위 랭크되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적 때문에 1995년 잽싸게 이제 일본이 최가죠. 95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에서 시스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본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자체는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모래주도에 강하고 잔디줄에 약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경마 대부분 주요 경주들이 잔디주로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49는 상대적으로 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 49는 이 프로스펙트 계열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 스포트되는 스피드 아니면 스태미나 이런 데 잘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일단 49 같은 경우는 이 947도 전 세계적으로 947도의 자마가 생산이 됐고 이 중 814도가 경주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요즘 우승마가 624도인데 66%예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우승마 비율. 그리고 블랙타입 우승마는 56도로 우승마 비율은 낮지만 블랙타입 우승마들의 비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은 이 자마들의 평균적인 성공 확률은 낮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자마들이 다수 생산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생애 AI도 물론 이 1.99인데 이 1.99라는 성적의 많은 부분은 그 56도가 올려준 것일 겁니다. 선택된 우수한 기량의 자마들이 올려준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49가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액톤파크도 그러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우수한 미스터 파크 같이 우수한 마필 생산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시스마에 비해서 조금 처진가요? 일단 49의 계열이 가장 이 친화력을 보여주었던 계열이 어디냐면은 댄지그 계열입니다. 물론 노던댄서, 일본에서는 노던댄서 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던댄서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댄지그 라인과는 거의 뭐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마필들, 그러니까 49와 댄지그 간의 결합에서 태어난 마필이 바로 이 디스트리드 유머 그리고 이 액톤파크 역시 이 댄지그 계열과의 결합입니다. 특히 디스트리드 유머 같은 경우는 퍼니사이드라고 이 마필 역시 이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연속으로 제패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플라워 엘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I'll have another 지금 원래 상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I'll have another의 부마가 이 플라워 엘리입니다. 이런 마필 그리고 벨몬트 스테이크스와 브리더스컵 클래식을 우승한 드로셀 마이어 이런 훌륭한 마필들을 많이 생산한 마필입니다. 이 디스트리드 유머가 그리고 이 액톤파크 역시 이 디스트리드 유머와 같이 이 댄지그 간의 결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시지 프로파일을 보면은 두 마필 뭐 거의 수치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톤파크를 보려면은 디스트리드 유머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49와 댄지그 간의 결합이 AI가 3.29입니다. 이만큼 아주 놀라운 수치죠. 3.29면은 그 평균보다 3배나 더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주 좋은 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디스트리드 유머의 장점이라면 강한 승부건성입니다. 강한 승부건성, 누구한테도 지지하려는 않으려는 이런 승부건성 이런 것은 액톤파크 역시 비슷합니다. 액톤파크 역시 자마들한테 이런 강한 승부건성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비록 짧지만은 강한 후구 그렇기 때문에 킥킹력이 좋다 이런 장점들은 액톤파크도 비슷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스트리드 유머만큼 아주 좋은 쪽으로 좋은 마필들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면 디스토티드 유머와 혈통적인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거의 맞물려 간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디스토티드 유머가 이제 시스말 활동을 하면서 교배를 했을 때 이 암말들은 어느 계열의 그 마필들과도 친화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디스트리드 유머와 액톤파크와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디스트리드 유머는 친화력을 떠나서 워낙 양질의 암말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액톤파크는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시스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뭐 대비 15,000불을 해서 한국에 수입되기 전 2008년에는 7,500불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양질의 씨앗말들은 액톤파크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 액턴파크의 자마들의 우승 두수가 이 447두가 생산이 됐는데 236두밖에 우승 못했습니다. 53%고 블랙타입 우승마저 14두밖에 배출을 못했습니다. 3%.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성적입니다. AI는 1.16이고 평균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나쁜 씨앗말들과 그 질이 떨어지는 씨앗말들과의 결합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뭐 선방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티나이너 경우 포티나이너가 이 한국 경마와 친화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모래주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자마들의 승부 건성이 좋다는 점,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액턴파크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수마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년도에 그 액턴파크 자마 한 50두가 경주에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포인마 또는 외산마로 들여온 이 액턴파크 자마들 뭐 서미트 파티, 퀀텀, 미스터리보이, 미스터파크, 금비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발현을 했는데 이 금년도 이제 데뷔하는 마필들은 이제 좀 열악한 국내 씨앗말들과 교부를 해서 이제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보다는 약간 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한 50두 정도가 올해 데뷔를 하는데 이 마필들의 기대치, 그러니까 이 자마들의 혈통적 기대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자마도 50몇 두가 되는 자마들의 혈통표를 제가 뭐 며칠 들여서 계속 전부 다 훑어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마필들은 없었는데 일단 이 액턴파크 자마들의 미국 내에서의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은 텀투 계열하고 그리고 댄지거 계열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계열에서 블랙타입 우승마들은 하나도 배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마들의 평균 성적이 좋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과 한국 경마의 이 수준 차이를 감안한다면 한국 경마에서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텀투 계열이나 댄지거 계열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딕스랜드 밴드, 뭐 우리나라 너무나 친한 이 딕스랜드 밴드, 우리나라에도 참 이 계열이 많은데 이 딕스랜드 밴드 계열과 미국에서 이 친화력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많은 수의 교배가 이루어졌지만은 뭐 기대 성적은 거의 꽝이었습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딕스랜드 밴드하고는 이 교배를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리보라든가 립바드 계열 이런 계열 역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이 지금 나오는 51두의 자마들 중에서 그래도 그중 꼽으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하트킨 자마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일단 이 경매가가 3,900만 원이었는데 채만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일단은 이 헬정부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요 녀석은 성적을 좀 내어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반반인 녀석이 도들별이 발음이 어려운데요. 도들별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은 근육에서 9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인브리드가 많은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만 이 혈통표 자체만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 요 녀석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마필 모두 이 육성 조교를 통과한 마필입니다. 육성 조교를 통과했다라는 사실은 이 마필이 경주에 대비해서 경주 상금을 벌어들이면은 경주 상금의 30% 사군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경주 상금의 30%를 마사에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육성조교 합격한 마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들이 더욱 눈길이 가고, 그 외에 이제 마필들은 뭐 타임리스 벨 자마라든가 그런 마필들, 그리고 평화로운 자마 이런 마필들은 어느 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뭐 하트킨 자마와 도들별은 이제 그 마필의 명이 아니요, 하트킨 자마가 아니라 하트킨입니다. 하트킨, 그러니까 마명이 하트킨, 그 다음에 도들별, 요 두 마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그 미스터 파크 때문에 그런지 그 미스터 파크가 이제 그 포인마로 들여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미스터 파크의 앞말이 국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액톤파크랑 교배를 분명히 하겠죠. 전형제마를 한번 생산해서 과연 뭐 하기사 매번 실패는 하지만 전형제마가 얘가 잘 뛰다가 얘가 잘 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를 하면 좋겠지만 이 포물들이 폐사가 됐기 때문에 미스터 파크 동생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들어왔는데 폐사가 됐어요. 미스터 파크 모마가. 네. 아, 그래서 그건- 더욱 이 미스터 파크가 사라진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 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액톤파크의 전체적인 강태승 의원님이 보고 있는 액톤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조금 짤막하게 좀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이 액톤파크는 장점은 뭐니 해도 목에서 전해지는 어떤 형질 그게 발현이 되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줍니다. 스피드면 스피드 아니면 스태미너면 스태미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목에 좋은 앞말이 제공되면은 더욱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목의 우성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지 않으면은 미스터 파크 액톤파크가 그것을 뭐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톤파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앞말이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혈통 시스마 혈통 분석 네 번째 시간으로 자 그동안은 이제 그 마사의 소속의 매니피 비카 포리스트 캠프 신트로이카를 했고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은 액톤파크 민간 목장에서 수입한 시스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뭐 세 번째까지는 조금 그 정기적으로 한 달 반 정도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이번 네 번째는 좀 그 텀이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시스말 분석은 조금 더 일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뭐 이번 네 번을 거쳤고 다섯 번째 시스마를 누굴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마들의 부마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의외로 이번에 이 마사에서 수입한 샤프 휴머를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샤프 유머는 앞선에서 제가 본론에서 얘기한 디스터리드 유머의 자마입니다. 그 자마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